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번다는 사람들 진짜일까요? 사기꾼일까요? 만약 10만 비즈니스 유튜버인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0원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60일 전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업자를 조용히 하나 내서 쇼핑몰을 운영해봤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목표를 정했습니다. 60일 안에 매출 1억 넘기기, 순수익 1000만원 넘기기, 네 브랜드 제품 생산하기, 세 가지입니다. 프로젝트 준비 첫째 날입니다. 지금은 보다시피 새벽 5시고요. 저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 동안 소싱할 만한 상품을 찾다 보니 우선 소싱 기준 자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꾸준히 잘 팔릴 만한 스테디셀러 제품을 하나에서 2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즌성 제품을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봐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상세하게 소싱할 제품을 찾고 발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품을 상세하게 선정할 겁니다. 우선 제 계획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지금은 12월 초인데요. 3일 만에 드디어 첫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겨울이고 작년 겨울에 제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스키복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게 왜 잘 팔렸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스키복 디자인이 무난한 제품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쁜 디자인은 생각보다 국내에 제품이 많이 없어서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팔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키복을 찾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키복을 렌탈하는 수요, 두 번째는 스키복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스키복을 렌탈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고 싶은 스키장 이름과 렌탈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예를 들면 무주 스키장 렌탈 또는 용평 스키장 렌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 스키장 렌탈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해본 수요는 대충 스키장당 2,000에서 많게는 5,000 정도까지 되는 것 같고요. 스키복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스키복, 스노우보드복, 여성 스키복, 커플보드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겁니다. 이런 수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겨울 검색량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0만 단위까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을 몇 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키장에는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스키복, 보드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옷들을 입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 수요들은 평범하게 흔한 디자인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복을 구매하는 수요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더라도 제품이 구매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비싼 값을 내고서라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약간 독특한 디자인을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로 딱 스키 시즌인 2달을 팔기 위해서 사입을 하기 위해는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입업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구매 대행 업자들에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이 제품을 사입, 로켓 배송으로 쏴버리면 판매 경쟁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둔 사업자로 아침에 마켓에 입점을 좀 했는데요. 처음에는 쿠팡에 먼저 입점을 했고 이후에 제품 수입을 다 해놓고 다른 마켓에 하나씩 입점을 해봐야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마켓에 입점을 하고 상품을 등록한 뒤에 광고까지 관리해주려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마켓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면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점진적으로 다른 마켓에 제품을 복사해서 등록하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제품 소싱을 좀 하려고 카페에 왔는데요. 자, 이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스키복 특성상 대단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강조할 게 방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 페이지를 촬영하고 작업할 필요도 없이 이 해외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만 가공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원가도 대략 6, 7만원 정도 하고 딱 제가 말했던 무난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예쁜 디자인, 그러니까 엄청 유니크한 디자인 좋아하는 거 아닌 이상 딱 이거다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 하나로 잡았던 커플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든 게 핑크, 블랙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마침 모델 컷도 두 컬러를 입고 서 있어서 커플룩으로 판매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흰색도 있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판매가 얼마나 잘 될지도 사실 가늠이 가지 않아서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제외하고 핑크와 블랙 이 두 컬러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키복, 보드복은 제품 특성상 약간 오버핏으로 입기도 하고요. 때문에 스몰은 판매율이 제일 저조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움부터 2X 라지까지 10장씩 총 80장을 일단 소량 입고 시켜서 제품력을 좀 보고 반응이 오면 빠르게 재입고를 시켜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제품을 찾았으니까 판매자와 가격 조율을 한번 해보고 바로 수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프로젝트를 준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품을 기다리면서 창고를 하나 얻으러 왔습니다. 보통 초도 물량을 판매할 때 창고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제 곧 수입할 스테디 제품은 아마 부피가 좀 큰 제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구하게 됐고 6개월 단기 임대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빠르면 4일에서 5일 정도, 늦어도 일주일 정도 뒤면 스키복과 다른 스테디셀러 제품도 선정하고 이 창고로 물건을 받게 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프로젝트 준비 10일 차입니다. 스키복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와서 2주 잡았던 게 거의 10일도 안 걸려서 왔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우선 제품을 열어보니 제가 사진으로 봤던 제품이랑 생각했던 퀄리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로켓 그로스로 입고시키려면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봉투로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서 작업도 되게 수월할 것 같네요. 근데 세트 구성으로 제품을 시켰는데 도착한 포장은 상하이가 분리돼 있어서 합쳐주는 작업을 하고 쿠팡 센터에 입고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상품을 개봉하고 좀 정리하다 보니 허리가 정말 아프네요. 안 쓰던 몸으로 움직이려다 보니 구매 대행이 세상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프로젝트 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봐야죠. 제품 준비
준비 11일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원래 오늘 로켓에 상품을 보내야 하지만 라벨지가 없어서 입고를 못 시켰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쿠팡 윙, 그러니까 쿠팡 일반 상품 등록으로 먼저 제품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쿠팡 광고까지 가볍게 걸어주고 오늘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깔끔해서 굳이 촬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딩이면 아예 새로 작업을 하겠는데 시즌성 제품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판매 개시 둘째 날입니다. 어제 업로드 이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커플룩으로 구매를 해주셔서 약 30만원 정도의 첫 매출이 나왔습니다. 일과 마무리 후 저녁에 확인을 해보니 2건의 주문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총 매출 79만 5천원으로 둘째 날을 마감했습니다. 아직 로켓에 입고도 안 됐는데 성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제 쿠팡 매출 최적화로 광고 세팅을 해두었는데 여기 성과를 보시면 12,000원 써서 약 80만원 정도 가까이 매출을 내서 광고 성과가 거의 7000% 가까이 됩니다. 엄청 미친 거죠. 왜 그러냐면 시즌 제품이라 빨리 입어야 하는데 당일로 배송하는 제품도 없는 상태인데 합리적인 가격대에 예쁜 디자인의 제품을 지금 구매하면 내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환 대비 매출액은 제품 하나 가격도 높은 편인데 커플룩을 겨냥해서 올렸다 보니 한 건 판매 시 2장씩 팔리니까 이게 객단가가 30만원이 되어서 이런 퍼센트율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어떤 키워드로 판매되었는지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커플 보드복으로 클릭을 해서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죠. 제 경험상 이런 제품들은 스키장을 자주 가는 주말 직전에 매출이 확 뜰 거라 예상하고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나 새해 시즌의 주문량이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로켓이 입고되고 특정 이벤트들이 겹쳐졌을 때 매출이 폭등할 것 같은데 이 상품은 1억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스테디셀러 상품을 업로드하기 위해 촬영 작가님과 함께 제품 촬영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구 제품인데 크기나 부피 때문에 국내 사입업자가 비교적 적었고 이 제품 또한 업소나 회사에서 쓸만한 제품이라서 복수 구매가 많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빠르게 작업하면 약 10일 정도 뒤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딱 오늘까지 상품 업로드 후 7일이 지났네요. 상품 업로드 후 다음 날인 2일차에 매출이 79만원, 셋째 날에도 79만원, 넷째 날에는 로켓에 입고가 되면서 슬슬 매출이 올라와서 126만원, 다섯째 날에는 254만원,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187만원, 그리고 7일차 오늘은 15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품 업로드 후 7일 동안 판매한 매출이 약 877만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잘 나오고 있네요. 아마 사이즈별로 재고를 넉넉하게 뒀다면 1500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생각한 것처럼 역시 쿠팡 로켓에 들어가니까 매출이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을 보통 주말에 많이 가니까 확실히 목금 매출이 정말 쭉쭉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일매출이 적으면 500에서 많으면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판매 성과가 조금씩 나다가 점진적으로 판매량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판매가 잘 되어서 재고가 아예 품절이 났습니다. 60일 만에 월 1억 만드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출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잘 해결될지를 모르겠네요. 우선 급한 대로 중국 쪽에 빠르게 발주를 넣었고 저를 도와주시는 물류사 직원분에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물건이 잘 도착해야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까워질 텐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판매를 시작한 지 8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에 촬영했던 스테디셀러 제품을 런칭할 예정인데요. 예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가구류가 잘 팔렸던 기억이 있어서 가구류를 팔아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엄청난 힌트를 얻었습니다. 유난히 가구 제품은 로켓 배송 비율이 적었습니다. 왜 적었나 살펴봤더니 판매자 로켓에 입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상품의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2500cm가 넘거나 30kg가 넘으면 로켓 창고에 입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기준 안에는 들어오지만 상품 세변의 합이 2100cm가 넘거나 23kg가 넘는다면 창고에 입고는 되지만 판매자 로켓이라는 배지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소형 가구류가 아니라면 대부분 가구류들은 이 기준을 넘을 겁니다. 예를 들어 1600짜리 책상이라고 했을 때 가로만 해도 1600이고 세로도 적어도 500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높이도 있을 건데 이미 이렇게만 계산해도 2100cm가 넘고요. 이 책상을 박스에 포장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커져서 2500 안에 겨우 들어오거나 2500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은 쿠팡에 많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품 포장 시 사이즈가 2100cm 이하이긴 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제품이라면 로켓 창고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기준 때문에 애매해서 취급하는 사람도 적으니 경쟁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스테디셀러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끝마치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진행한 후에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이 제품도 단가가 비싸서 판매가가 10만원이 넘는데요. 스키복처럼 첫 발주 물량이 40개밖에 되지 않아서 로켓 창고에 넣기에는 며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판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4일차입니다. 전에 말했던 스테디셀러 상품을 런칭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판매가 많이 되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리뷰가 없어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초도 발주 물량을 대부분 다 소진하고 소량의 재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품성이 검증되었으니까 이 제품도 대량
대량 발주를 넣어야겠습니다. 대량 발주를 진행할 때는 제작한 브랜드의 로고와 브랜드 박스까지 같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리뷰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좋은 리뷰가 달리면 구매 전환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역시나 스키복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첫 달 만에 1억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키복은 야속하게도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날인 화요일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제 스테디셀러 제품도 없고 스키복도 없어서 하루 이틀은 놀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물건이 입고 되면 새해를 노리고 열심히 판매를 해봐야겠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매출 1000만원을 만들고 가진 모든 재고를 거의 다 소진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가진 데이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60일 프로젝트가 약 45일 정도 더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상품을 더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